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류현진 선수는 일요일 템파베이전 등판이 취소됐습니다. 대신 마이너리그 경기에 나섰는데요. 저는 아주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류현진 선수는 지난번에도 템파베이전 대신 시뮬레이션 피칭을 했는데요. 정규 시즌을 앞두고 같은 지구팀 타자들에게 류현진 선수를 많이 상대하는 기회를 줄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류현진 선수는 지난 화요일 템파베이전에서 4와 3분의 1이닝 4K 무실점을 기록했는데요. 경기가 끝난 후 몬토요 감독은 류현진을 보는 게 재밌다. 류현진을 직접 보면 그가 왜 성공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 그는 계속해서 타자들의 밸런스를 무너뜨린다. 무슨 공이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그날 류현진 선수와 호흡을 맞춘 포수 데니 젠슨의 말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젠슨은 류현진의 체인지업 그리고 타자의 눈높이를 바꿔주는 능력은 결정적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을 보고 현진스쿨 이야기인가 하셨을 텐데요. 타자의 눈높이를 바꿔준다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 오늘 이야기는 마이크 무시나부터 시작합니다. 무시나는 통산 270승을 거둔 명예전당 투수입니다. 2008년 18번째 시즌에 생애 첫 20승과 함께 150개의 삼진을 잡아낸 무시나는 양키스와 3년 재계약을 희망합니다. 하지만 양키스는 1년 계약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데요. 이에 무시나는 다른 팀으로 이적하는 대신 은퇴를 선택합니다. 만약 양키스가 2년으로 양보를 했다면 300승에 30승, 3000탈삼진에 187개를 남겼던 무시나는 역대 10명뿐인 300승 3000탈삼진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싸이 영상이 없다고 해도 6번째 투표가 아닌 첫해 투표를 통해 명예전당에 들어갔을 겁니다. 무시나는 볼티모어에서 10년, 양키스에서 8년,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에서만 18년을 뛰었고 명예전당에 들어갈 때는 프라이머리 팀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무시나는 무스라는 별명, 잘생긴 외모와 함께 스탠퍼드 경제학과를 3년 반 만에 졸업한 수재로 유명했는데요. 피칭 역시 누구보다도 스마트했습니다. 제가 무시나 이야기를 하는 건 블라디미르 게레로 때문입니다. 당대 최고의 배드볼 히터이자 역대 배드볼 히터 중 최고의 파워 히터였던 게레로는 정말 투수들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는데요. 게레로를 어떻게 상대해야 되냐는 질문을 받은 존 스몰츠가 God bless you라고 대답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무시나는 이에 대해 나름대로 꼼꼼한 대처법을 내놨는데요. 먼저 초구로 커브를 스트라이크 존 가장 낮게 혹은 패스트볼을 스트라이크 존 가장 높게 던지고 게레로가 스윙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초구 스트라이크에 성공하게 되면 철저한 높낮이 피칭에 들어가는데요. 팔이 긴 게레로에게 좌우 코너웍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시나는 결정구로 커브를 선택하면 그에 앞서 극단적으로 높은 포심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패스트볼을 선택하면 원바운드에 가까운 커브를 보여줍니다. 게레로의 눈높이를 교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덕분인지 무시나는 게레로를 35번이나 상대했는데도 한 개의 홈런도 맞지 않았고 2할 6리라는 정말 좋은 통산 피안타율을 기록했습니다. 체인지 아이 레벨, 타자의 눈높이를 바꾼다? 저는 이 말에 대해 두산 조성환 코치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조성환 코치의 말은 타자는 타격할 때 눈높이를 높게 두든 낮게 두든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눈높이를 낮게 했는데 높은 공이 들어온다거나 눈높이를 높게 했는데 낮은 공이 들어온다거나 하는 극단적인 높낮이 피칭을 하는 투수를 만나면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그렇다고 가운데 높이에 두게 되면 높은 공, 낮은 공 모두 대처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류현진 선수가 지난해 내셔널리그 평균자책점 1위에 오른 건 바로 높낮이 피칭을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류현진 선수의 연도별 히트맵을 살펴보겠습니다. 데뷔 시즌 류현진 선수는 체인지업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2019년과 비교해보면 2019년만큼 낮게 제구되지는 않았지만 까만 점이 우타자의 바깥쪽 경계에 걸쳐 있고 빨간색 부분도 스트라이크 존 안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데뷔 시즌 류현진 선수는 체인지업의 구종 가치가 콜 해멀스에 이어 메이저리그 2위였습니다. 다시 2013년의 패스트볼을 보면 류현진 선수는 좌우 코너웍을 하려고 노력한 게 느껴지는데요. 이는 2014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체인지업을 보면 2013년에 비해 체인지업이 많이 날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고속 슬라이더로 해결하게 되죠. 류현진 선수의 2014년 포심 히트맵을 보면 생각나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나카입니다. 다나카는 하이패스볼의 시대에 하이패스볼을 던지는 대신 여전히 좌우 코너웍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다나카가 하이패스볼을 던졌다면 스플리터와 슬라이더는 지금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했을지도 모릅니다. 어깨 수술을 받고 돌아온 2017년, 여전히 류현진 선수는 포심을 낮게 던지려고 노력했는데요. 하지만 다저스의 수뇌부는 하이패스볼을 신봉하는 프리드먼 사장 체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2018년 류현진은 본격적으로 하이패스볼을 던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하지만 생각만큼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류현진 선수에게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2017 시즌 중반부터 던지기 시작한 커터의 완성도가 높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2018년까지만 해도 가운데 몰리는 공이 심심치 않았던 류현진 선수의 커터는 2019년에는 철저하게 우타자 몸쪽에 손목 아래 부분을 파고드는데요. 그 덕분에 류현진 선수는 자신감을 가지고 우타자 몸쪽 하이패스트볼을 본격적으로 던지기 시작합니다. 어떻습니까? 2013년만 해도 류현진 선수는 낮은 패스트볼과 더 낮게 떨어지는 체인지업을 던지는 투수였습니다. 그러니까 타자는 눈높이를 바꿀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 류현진을 상대하는 타자들은 높게 들어오는 포심과 낮게 들어오는 체인지업이 언제 어느 순간에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눈높이를 어디다 두어야 할지 모르는 투수가 된 겁니다. 만약 체인지업을 예측하고 있어서 눈높이를 낮게 두고 있는데 하이패스트볼이 들어온다거나 하이패스트볼을 예측하고 있어 눈높이를 높게 가져가고 있는데 체인지업이 패스트볼처럼 들어오다 낮게 떨어지게 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볼배합과 높낮이 변화를 다양하게 가져가는 류현진을 공략하는 방법은 지난해 류현진을 상대로 유일하게 연타석 홈런을 날린 옐리치처럼 공보고 공치기를 하는 건데 이걸 해낼 수 있는 타자는 정말 극소수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공을 낮게만 던지라고 하는 메이저리그 코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강속구 투수가 아닌 90마일 투수가 그것도 뛰어난 수직 무브먼트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하이패스볼 폭격을 하는 투수는 류현진이 거의 유일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영준의 야구야구 영상으로 만나는 인사이더 MLB였습니다.